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력공학의 다섯 번째 챕터,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 갑니다. 자, 중성점 접지.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전력을 생산해서 여기 변전소를 거쳐서 송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변전소의 변압기에 바로 중성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접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 중성점의 접지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지금 변전소 변압기를 한번 딱 내부를 뜯어보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델타 Y 결선으로, 그쵸? 3상 3선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여기 뭐 델타 결선은 중성점이 없죠. 여기에는 접지를 할 수 없고, 여기 Y 결선에 각 상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요점, 그쵸? 요점을 우리가 중성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지를 했을 때의 장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 얘기죠. 자, 이게 중성점을, 그렇죠, 이렇게 땅에다가 샥 묻어버리는 거지, 확 묻어버리는 거죠, 그치? 거기에 이 접지한 요 녀석에다가 어떤 임피던스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중성점 접지의 종류가, 이 임피던스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간단히, 이런 발전기가 있었고요. 변압기 델타 Y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삼상을 샥 연결해서 변압을 거쳐서, 그쵸? 이렇게 샥 삼상을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쪽 송전설로 3상 3선씩 해서 이런 형태의 변압기가 있을 때 여기 중성점 있죠? 중성점을 역시 이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때 여기 임피던스를, 임피던스가 무한되면 뭡니까? 사실상 접지를 안 한 거죠. 여기 임피던스가 무한되면 접지를 안 한 거지.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비접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임피던스가 0일 때는 뭡니까? 그냥 전류가 샥 흐르도록, 그쵸? 임피던스를 제로로 놨다, 바로 직접 접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저항을 달아둠으로써, 그렇죠? 역시 어떤 성질을 노리는 그런 접지 방식을 저항 접지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 여기에 어떤, 그렇죠, 유도성 리액턴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달아놓은, 그렇죠, 그런 접지 방식을 소 리액터 접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리액터가 바로 L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 아크를 꺼버린다, 그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뭐 소화기, 그럼 뭡니까? 소화기는 불을 끄는 그런 기구를 우리가 소화기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소호는 아크, 한자로 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크를 꺼버린다, 그런 리액터다, 그런 얘기죠. 아크를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뭐 보통은 많이 쓰지 않고요. 저기 도서, 그쵸? 섬지방 같은데 그런 데서 66kV 이런 데서 좀 쓰는 방식이다. 그게 특징이고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성점 접지를 왜 하냐? 목적이 뭐냐? 중성점 접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중성점에 이렇게 접지를 해서 땅으로 얘를 묻어놓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빈번한 사고가 바로 일선 지락이죠. 일선 지락은 요 한 상이, 그렇죠,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뭐 나무를 통해서든 아니면 거기 애자를 통해서, 철탑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 절연이 약해지면서 전류가 흐르든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일선 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녀석이 사고 중에서는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럴 때 바로 이 건전상, 건강한 전선이다, 뭐 그런 얘기죠. 멀쩡한 거, 즉 고장나지 않은 전선상의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하겠다, 그 얘기죠. 즉 이렇게 이쪽으로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려서 다른 곳에 영향을 덜 주게 만든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죠. 얘가 없다면 여기에는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 상에 A상, 뭐 B상, C상이 모두가 다 이런 작용 정전 용량이 있죠.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락이 얘를 통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의 전위도 상승하게 되지만, 이렇게 접지를 해주게 되면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역시 이 지락전류가 흘러버리면서 그쵸? 바로 여기에 보호개전기를 달아서 지락전류가 발생한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아둠으로써 아까 여기에 우리가 뭐 전유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런 녀석들의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죠. 그치? 전선호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 이거는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안정성. 그런 것들이 접지를 함으로써 더욱 증진이 된다.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소호 리액터, 소호 리액터, 코일을 이렇게 가지고 접지를 하게 되면 바로 그때에는 일선 지락에서 발생하는 이런 아크를 또 소멸하는 역할로서 또 소호 리액터 접지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여기에 이런 뭐 낙뢰라든가 이런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런 중성점 접지를 통해서 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이런 상해 이상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비접지부터 갑니다. 비접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임피던스. 이 녀석을 중성점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죠. 접지를 않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가 중성점이 없잖아요. 접지할 데가 없어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선의 방식을 우리가 비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접지를 안 한 거지. 그렇죠? 이 녀석은 보통 저전압 33kV 이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3.3kV 또 6.6kV 요거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델타 같은 경우는 뭐 20에서 30km 정도의 단거리 선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고요. 주로 이렇게 델타 결선을 사용하게 되고,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뭐 회로이론에서 또 기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다룬 거기 때문에요. 또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렇죠? 전력공학에서도 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는 간단히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는 이 한 상이 고장이 나버려도, 그쵸? 이 부분이 이렇게 고장이 나버려도 나머지 변압기 두 개를 가지고 3상 공급을 가능한 그런 결선이 바로 V결선이었죠. 변압기 한 대 고장이 발생해도 V결선에 의해서 3상 공급이 가능했고, 자, V결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이용률과, 그쵸? 또 출력비가 생각나야죠. 그치? 이용률은 이 녀석, 고장이 나서 여기 두 대로 공급하는데, 그쵸? 실제로 여기에 공급되는 전력량은 이 각각 한 대의 용량을 우리가 K라고 잡으면 이때 공급되는 전력은 루트 3K가 공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2K분의 루트 3K의 비율, 그래서 86.6%가 바로 이용률이었고, 그 다음에 출력비는 뭡니까? 원래 이 델타 결선은 세대였죠. KKK, 그치? 이 세대의 변압기에 비해서 이렇게 V결선을 했을 때 역시 3K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3K분의 루트 3K죠. 루트 3K가 공급되기 때문에 3K분의 루트 3K 이 녀석의 비율을 57.7%를 출력비다 그랬었지.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또 델타 결선에서의 또 장점이었죠. 이 델타 결선은, 그쵸? 제3고조파가 바로 이 델타 결선 내부를 순환함으로써 이 밖으로, 그쵸?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선상의 선로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단점. 자, 어떤 단점입니까? 일선 지락시, 즉 한 선이 이쪽으로 지금 딱으로 이렇게 샥 떨어진 거죠. 샥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 때,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 때, 그때 건전상에, 즉 멀쩡한 고장나지 않은 요 녀석의 전압 상승이 루트 3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단점이 되겠네요. 얘가 한 선이 지락했는데 요 녀석들 멀쩡한 건전상이라고 하죠. 건전상의 전압이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야. 자, 왜 그런가 하면 살펴보면요. 우리가 보통 3상, 그쵸? 전압이 자, A상, B상, C상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요 녀석이 한 상이 지금, 그쵸? 얘가
지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가 전위가 0이 돼 버렸다 그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이 델타 결선에서는 뭐 성간전압만 이렇게 있죠.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았죠. 성간전압 이렇게 있었는데 그 녀석을 우리가 V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럴 때 이 녀석이 사실상 여기가 전이 0V가 돼버리면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샥 이렇게 여기가 V였던 것이 이만큼 더 늘어나면서 바로 루트 3V만큼의 전압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한 선이 지락이 발생했을 때 멀쩡했던 V라고 하는 전압을 갖고 있었던 상의 전압이 이 녀석 때문에 바로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이런 충전 전류, 충전 각 상의 이런 작용 정전 용량이 있죠. 이런 충전 전류의 영향으로부터 사실상 최대 6배까지도 발생하는 일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녀석의 절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죠. 지락이 발생하면 멀쩡했던 요 녀석의 루트 3배, 최대 6배면 어마어마한 전압이 걸리게 되면서 그쵸? 멀쩡했던 것들이 타버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또 2중, 3중에 그런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선로나 그쵸? 이 절연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지. 하지만 이거는 직접 접지에 비해서요. 직접 접지에 비해서 지락 전류는 적은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락이 발생했을 때 이 녀석으로부터 전류가 흐르려면 어떤 폐회로가 있어야죠. 폐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한 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녀석 이 C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 방법밖에 없는데 이 C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작용 정전 용량 CS라고 한다면 이거의 임피던스 어떻게 됩니까? 바로 J 오메가 CS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의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얘가 작은 값이죠. 분모가 작다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 분자가 크다는 거죠. 아니 이 분수값 이 값 전체 값이 크다는 얘기죠. 즉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사실은 많이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지락이 발생해도 적은 편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경감이 된다. 지락 전류의 영향이 크죠. 우리가 통신선의 그런 유도 장애 문제는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지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락 전류가 작다 보니까 이 뭐 계전기가 이 녀석을 감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락이 발생한 거야, 만 거야? 전류가 작은데 이거 그런 동작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지락 전류는 J의 3오메가 CS 이건 뭐 작용 정전 용량이 있죠. 그리고 이건 대지전압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지락 전류고요. 이 녀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지락 전류는 J의 3오메가 CS2가 되는데요. 얘가 나오게 된 배경 한번 살펴봅시다. 어차피 이 녀석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이나 Y 결선이나 여기 접지 안 하는 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Y 결선에서 한번 이 지락 전류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부드럽게 이해만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정도를 한번 짚어보고 싶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지락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락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제 여기 작용 정전 용량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텐데 이 녀석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얘는 임피던스가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얘는 의미가 없게 된다 그 얘기죠. 사실상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결국 이 녀석이 얘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쵸? 이 녀석이 뭐 A상, 얘를 B상, 얘를 C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 이 녀석이 이렇게 통해서 이 방향으로 하나 흐르게 되고요. 그치? 또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또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때 그쵸? 이 녀석이 어차피 지금 A상이죠. A를 통해서 여기
B로 흐르게 되고요. 또 A를 통해서 이렇게 C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그쵸? 이 지락전류 자체를 여기에서 이 A를 통해서 여기 B로 흐르는 요 녀석을 IAB라고 하고요. 또 A를 통해서 여기 C로 흐르는 전류를 IAC라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것들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전류 뭡니까? 이 전압을 그쵸? 여기 임피던스로 나누는 임피던스는 뭡니까? J 오메가 CS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 번분수니까 분자로 올라가서 J 오메가 CS 2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 A와 B 사이에 바로 전압차 전위 때문에요. 그 전압은 바로 A 상에서의 전압, B 상에서의 전압의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요거였는데, 즉 J 오메가 CS의 그때의 전압은 그쵸? 여기 A와 B의 우리가 전압차가 바로 여기 2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IAC에 흐르는 전류 역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J 오메가 CS의 A와 C의 전압의 차, 그쵸? 요거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이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 그쵸? 이 녀석은 뭐 공통인수로 동일하고요. 그러면 EA 이 녀석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2배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 이렇게 묶어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녀석 A상, B상, C상은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이때의 전압을 2라고 하면 B는 240도죠. 그러니까 A제곱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녀석의 바로 전압은 요 녀석의 120도, 그러니까 A의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때 우리 여기 A상의 전압을 2라고 표현하면 여기 이 B는 그쵸? A제곱 2가 되죠. A제곱 2가 되고, 이 C는 A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시 우리가 공통인수 2로 꺼내버릴 수가 있죠. 2를 꺼내서 정리하면 2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남는데, 요거 많이 했죠. 우리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얼마? 0이었잖아. 그쵸? 자, 요 녀석에서 얘 대신에 그러면 요 녀석을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그래서 얘 대신에 1을 대입해버리면 결국 얘가 얼마? 3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3J 오메가 CSE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나온 이 지락전류 요 녀석을 이식을 보니까 우리가 등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바로 어떤 그쵸? 전압, 대지전압 2가 있을 때 이 CS가 사실상 세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등가 회로로 해석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사실상 뭡니까? 여기가 그쵸? C이기 때문에 진상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우리 지락전류는 바로 진상전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요 녀석의 3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CS 2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결국은 마치 요 CS 3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지락전류도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으로 이제 또 가봅니다. 이번에는 직접 접지를 하려면 여기 Y열선에서 살펴봐야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 정전 용량 CS라고 하고요. 각 상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직접 그렇죠? 저항 없이 여기 중성점에서부터 바로 땅으로 이렇게 묻어버리는 접지, 이걸 우리가 직접 접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송전선로에서는 뭐 154, 345,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 직접 접지를 사실상 대부분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직접 접지가 그만큼 중요하죠. 또 이 직접 접지는 우리가 배전 22,900V에서도 이 직접 접지를 쓴다는 거죠. 이 접지 방식 배전할 때, 그렇죠? 배전의 변압기 측에서 중성점 접지를 또 이 직접 접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자,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자, 이렇게 직접 접지를 하고 보면 바로 한 선이 지락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에
대지전이 상승이 적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락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쵸? 바로 요 녀석이 임피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뭡니까? 저항이 임피던스가 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디로 다 흐릅니까? 얘가 지락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르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치? 이쪽에 임피던스를 통해서 흐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요런 녀석들로 흐를 만한 것이 없어서, 그쵸?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건전상, 그쵸? 멀쩡했던 요 녀석이 별 영향을 안 받는다, 그 얘기죠. 대지전이 상승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호, 그렇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락 전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아까 델타 결선에서는 뭐였습니까? 얘가 지락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요 녀석 건전상이 얘는 루트 3배 또 그 이상도 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별 영향을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 녀석에 비해서 바로 선로나 이런 기기들의 절연 레벨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대지의 기준 전압이 0V이기 때문에요. 그쵸? 오호, 요 녀석 중성점을 0V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쵸? 중성점을 0V 전위로 유지를 하게 되니까 바로 이 변압기 한 대에서, 그쵸? 만약에 여기에서 0V고 이쪽이 154kV였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변압기가 0V에서 154kV까지 상당히 뭡니까? 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그 얘기죠. 전압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 변압기를 이 전압이 낮은 것부터 높은 쪽까지 상당히 구분해 가면서, 낮은 쪽의 전압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높은 쪽은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단계별로 절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절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성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절연 강도를 높여서 단계별로 이렇게, 그쵸? 절연 강도를 높여가면서 절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역시 상당히, 그쵸? 절연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대신 바로 이 녀석이 지락이 이렇게 발생하면 델타 결선은 뭐였습니까? 델타 결선은 접지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이거 접지 안 한 여기 대지였고요. 이 녀석에서 지락이 이렇게 발생하면 갈 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녀석, 그쵸? 작용 정전 용량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의 임피던스가 상당히 커서 지락 전류가 적었죠. 하지만 이 Y결선, 여기에서의 직접 접지는 흐를 때가 아주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그쵸? 지락 전류가 상당히 크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 단점이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지락 전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쵸? 여기 직접 접지를 통해서 여기에 보호계정기를 달아두게 되면 동작이 확실하고요, 그쵸?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 얘기지. 오호, 지락 전류가 큰 게 단점인데 이런 보호계정기 동작에 있어서는 크니까 이 녀석을 잘 감지하고, 그쵸? 빨리 동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으로 또 쓰인다, 그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 직접 접지의 단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락 전류가 크다는 거죠. 이 녀석이 이렇게 흘렀을 때 지락 전류가 이 델타 결선에 비해서, 즉 비접지에 비해서, 그쵸? 이렇게 돼 있는 비접지에 비해서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을 때 얘는 이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기 얘를 통해서 이 전류보다는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면서도 바로 그 녀석 때문에 바로 과도 안정도, 즉 이런 지락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락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차단기가 신속하게 검색해서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락 전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크다는 거죠. 우리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요, 통신선의 유도 장애는 바로 이 지락 전류의 영향이 대부분이죠. 그치? 지락 전류의 영향 때문에 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가 크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락이 조금만 발생해도 바로 얘가 동작하고, 보호계정기죠. 보호계정기가 바로 동작하고 시시때때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기의 충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는 또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이 직접 접지 방식의 하나의 우리가 방법이긴 한데요. 또 하나 유효 접지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접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선이 지락이 발생했을 때 이 건전상에 그렇죠? 원래는 뭡니까? 이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1.3배 정도까지는 허락을 하면서 그렇죠? 건전상의 전압이 상규 대시 전압, 평상시의 전압이다 그 얘기예요. 상규 대시 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 들도록 여기에 어떤 임피던스를 달아가면서 그렇죠? 조절해가면서 접지하는 방식을 유효 접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까 여기 델타 결선에서 비접지는 뭐였습니까? 루트 300까지 올라가는 거죠. 얘는 지락이 발생하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1.3배까지만 발생하도록 임피던스를 조절해가면서 접지하는 방식은 직접 접지로 봐야 된다 그러겠죠. 직접 접지의 하나의 일종이고 그렇죠? 얘를 전압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뭔가 여기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 녀석을 줄이는 이런 접지, 유효 접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 역시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유효 접지에 대하여 쓰시오 또는 뭐 여기 1.3배 요거 빈칸을 메꿔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요거 또 특별히 기억을 더 해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효 접지에 조건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상 리액턴스 분의 그렇죠? 영상 저항의 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 정상 리액턴스하고 영상 리액턴스의 이 비가 0과 3 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유효 접지의 하나의 조건식이다. 이거 기억을 좀 해둡시다. 이거는 자 이번에는 자 저항 접지로 갑니다. 저항 접지는 뭐 큰 것은 별로 없고요.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닌데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중성점에 접지했을 때 여기에 저항을 달아둠으로써 접지하는 방식인데 비교적 낮은 저항, 저저항 방식으로 접지하는 방식은 35ohm을 값을 가지고 접지하는 방식이고요. 고저항 접지 방식은 100에서 1000ohm 정도를 갖는 접지 방식이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닌데 요거 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 접지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저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 접지로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렇게 고저항을 할 때는 그렇죠. 얘는 비접지 방식하고 상당히 동일해서 뭔가 좀 애매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저항을 가지고 접지하는 방식은 잘 쓰지 않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직접 접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낮으면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락 전류가 늘어나면서 통신선 유도 장애가 크고 또 접지 저항이 이렇게 너무 높으면 개전 뒤 동작이 둔감해서요 건전상의 대지 전압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즉 비접지 방식과 동일하다 그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저저항은 35ohm 정도, 고저항은 100에서 1000ohm 정도의 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